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에서는 5월 9일 대선 이후의 상황을 우리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당 상황은 예측이 아니죠.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하기는 어떻게 보면 공약이나 마찬가지인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거의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가지 변수는 호남의 투표율이 워낙 높아서 이 안철수가 어느 정도까지 견제할 수 있을지. 김성회라고 뉴라이트에 있던 좀 정치 전문가죠. 진짜 정치 전문가입니다. 안철수가 역전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좀 어렵다고 보지만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의도의 이른바 실력자들 중에서 홍준표가 당선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서 보수파리들 이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홍준표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안철수가 되든 문재인 되든 그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된다는 상황에서 볼 때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당은 다음 주 금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를 엽니다. 우리 당이 하든 단기부이 하든. 그래서 문재인에게 사실상 탄핵 선언을 할 겁니다. 이게 조건부가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어요. 탄핵 선언을 한다. 너 탄핵시킨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된 그 기준을 갖다 대면요, 문재인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와도 탄핵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발표하라 그러면은 기업체에다가 청와대 직원 전화 한 통만 넣는 순간에 그거 다 강요죄니까 그거 탄핵 사유되는 거다. 그리고 각 기관장들 있잖아요. 공기업들, 뭐 기관들, 뭐 예를 들면 뭐 김경대 총재가 있는 자유총연맹 같은 기관들 있잖아요. 기관장들 다 임기 있습니다. 다 임기 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요, 원래는 사표를 내줘요. 정권이 바뀌면 원래는 내줍니다. 저는 김경대 총재하고도 지금 김 총재 임기가 2년 남았는데 박근혜 정권 바뀌면 당연히 사표를 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박근혜 정권에서 임기도 보장 안 된 문체부 1급 공무원 5명을 전직을 시켰다는 이유로 그게 탄핵 사유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탄핵 사유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임기 있는 기관장, MBC 사장, KBS 사장을 문재인 정권이 너희들 나가라고 전화 한 통 내는 순간에 그거 100% 탄핵 사유죠. 그거 100% 강요죄고 직권남용이죠. 그래서 기관장들 다 사표 안 낼 겁니다. 이번에는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여기서 움직여서 사표 쓰라고 전화 한 통 가는 순간에 탄핵이에요. 통치를 못합니다. 솔직히 해서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기업체에도 전화를 못해. 진짜 정권에 손발이 될 각 기관 공기업들에도 전화 못해. 무슨 수로 통치합니까? 전화하다 걸리면 그냥 탄핵이에요. 그리고 공익재단 만든다. 재단 만들면 탄핵입니다. 공익재단 만들었다.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캠프가 뭐 농어촌 지원 무슨 재단 1조 원짜리 만든다는데 그거에서 또 삼성한테 돈 받아내는 순간에 그것도 탄핵이죠. 그것도. 공익재단 만들면. 그리고 이제 이 측근들 중에서 경제 공동체라 얘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 측근 돈 먹으면 그것도 탄핵이죠. 아니, 지금까지는 김대중의 아들들이 돈 먹었는데도 경제 공동체가 아니었고, 노무현이 부인과 아들이 돈 먹었는데 경제 공동체가 아니었는데, 측근이 돈 먹은 걸 경제 공동체라 했으니 이제는 측근이 돈 먹으면 다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때부터. 탄핵 안 당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조건을 걸면은 문재인이 아니라 세종대왕이라 그래도 탄핵 안 당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탄핵선언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탄핵하기 전에 일단 문재인은 특검을 한 5개는 받아야 돼요. 특검을. 첫 번째로 받아야 될 거, 노무현 가족 뇌물사건 특검법. 그거 받아야죠, 특검. 그거 문재인도 수사 받아야 됩니다. 문재인 자기 아들 취업비리, 권력형 비리, 그 사건 특검. 해양수산부하고 그 세월호 인양 시기를 조정했다. 그 특검 들어가야 되죠. 그 530GP 그 조작 사건. 그 문재인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거든요. 특검이죠. 이것만 해도 벌써 4개의 특검을 문재인은 받아야 됩니다. 즉, 우리는 이제 집회하면은 문재인에게 특검 4개를 발의할 테니까 너희 받아라. 그럼 발의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의석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유, 그거야. 그때는 이제 김준태 의원이나 이른바 조원진 우리 후배들 있잖아요. 국회에. 10명이면 발의되는데 그 10명 못 모으겠어요. 그 삼선 의원인데. 그리고 지금 문재인의 아들의 비리를 켜서 그냥 아예 총칼로 쏘고 있는 저 국민의당. 자, 우리가 문재인이나 치자.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이해찬이 뭐 극우를 죽인다 그러는데 극우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 안철수, 박지원 저 국민의당부터 죽여야죠. 이게 자기들 지역 기반을 잠식해 돌았는데 호남을 저기랑 싸움 나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랑 싸우기 전에 국민의당과 싸움이 벌어져요. 문재인 정권하고. 자, 그럼 우리가 특검을 발의해서 얹어줘요. 그럼 국민의당만 오케이 해주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이 뭐 설마 아무리 배신자도 이거 안 받겠어요? 그럼 특검 통과시킨단 말입니다. 특검 통과시켜요. 그럼 앞으로 통치할 때 전화 한 통 잘못하면 탄핵. 특검 수사 한 5개 수사받다가 조금이라도 은폐기도가 걸리면 탄핵. 탄핵의 덫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전 올해 안에 아마 탄핵당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게 종북자익이 아니라 내각제를 원하는 탄핵 기회주의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력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 어디 갔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횃불당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기서 선수교체만 되는 거죠. 그때는 문재인 쪽 친노 좌익이 도왔는데 이게 빠지고 이번에는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과 우리 같은 원칙적인 보수 세력이 가담하는 거죠. 탄핵에. 쪽수 확보됐습니다. 쪽수 확보돼 있어요. 저 더민주당에도 이미 한 50명의 내각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각제를 못했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저는 내각제 세력이 이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기준 갖다 대기 시작하면 탄핵이 너무 쉬우니까 야 문재인까지만 탄핵시키면 끝나겠구나. 끝나는구나. 그때 하자. 좀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 우리 당이 먼저 주도하겠다. 문재인 탄핵을 먼저 주도해 들어가겠다. 그래서 뭐 특검 수사받고 뭐 탄핵 위협에 시달리는 문재인이가 무슨 보수를 뭐 불살라 죽여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오히려 그렇게 가면요. 문재인이 딜 들어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 시켜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딜 안 받을 생각입니다. 우리 당에 들어오면은 그 제안이. 박 대통령 끝까지 가서 진실을 밝혀야지. 노무현처럼 뛰어내려서 죽지 않은 이유는 자기 진실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옥 가신 거거든요. 그럼 끝까지 가서 무죄 받아야지 무슨 문재인 따위한테 사면을 받습니까? 힘들어 저는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그리고 박 대통령 아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럼 그거 말고 우리 당은 또 할 게 뭐냐? 우리 당은요, 솔직히 3%면요 100만 표입니다. 이 민노당이 이 3% 100만 표 넘기는데 10년 걸렸어요. 우리를 찍는 100만 표는 실제로 100만 당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대군이죠. 100만 대군이에요. 100만 표 넘는다는 거는. 저는 사실 100만 표만 돼도 엄청난 정치혁명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하도 요즘에 이 보수파리들이 거짓 음행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우리 후보가 문재인 지지하고 사퇴한 줄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보수파리들 때문에 100만 표가 안 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큰 상관없다. 어차피 이제 진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홍준표가 대통령 된다 이 사기 다 드러날 거고 횃불당 이제 탄핵 주범들과 막 친박 막 그냥 그리고 안철수 내각제 세력 막 뒤섞여가지고 이제 정신없습니다. 저당 이제 5월 9일 이후에 정상적으로 경선도 못 치를 거예요. 전당대도 못 할 겁니다. 그저 당 무너져 가는데 그러면은 우리 당이 주장했던 바가 다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진실 가지고 똘똘 뭉쳐있는 게 진짜 보수의 희망이다. 이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다 우리 당으로 다 지지가 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에서 표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만 이런 보수파리들의 거짓 음해를 뚫고 우리 당을 찍는 사람들의 그 얼마나 이게 높은 지성이냐 그걸 평가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정책적으로는 특검하고 탄핵으로 가는데 우리 당이 이제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소한 논문 표절하고 병역 비리 이 두 개만큼은 보수당에서는 완전히 클린하게 가겠다. 즉 논문 표절 근절하고 병역 비리 근절에 대한 정책을 내겠다. 이거 제가 입법 요청한 게 있습니다. 정치인과 4급 이상 공무원들 모조리 논문하고 직계손까지 병역은 전수검사한다. 그 법을 우리가 제출해서 최소한 국민들한테 이 보수는
논문하고 병역 비리는 없다. 이걸 입증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박원순 아들 바로 들어와야 돼요. 박원순 아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끝나잖아요. 뭐 저는 박원순 아들 저거 병역 비리 뭐 확신하고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이 주도해가지고 정치인들 그 뭐 지자체단체장들, 기관장들, 장관들 다 아들들 뭐 군대 안 간 사람이나 공익근무 간 사람들 전수조사하는 그 특별법 만들어서 돌파시켜서 그 보수는 무슨 뭐 도덕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떠들어댄 자들이 있어요. 이 전경련의 줄선 보수파리들. 전 자들 때문에 보수가 망해가는 겁니다. 보수는요, 체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되는 전통과 도덕은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거를 깨기 때문에 보수가 무너지는 겁니다. 보수가 병역비리 저지르고 보수가 군대 안 가고 보수가 논문 표절하고 보수가 땅 투기하고 위장 조립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권 다 날아간 거 아닙니까? 20, 30대가 다 보수는 원래 타락한 놈들, 부정부패 옹호 세력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은 부정부패와 완전히 단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저 전경련 이 재벌의 하수인, 재벌도 아니죠 전경련은, 재벌의 하수인들이 국회의원을 꽂아 넣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전희경, 김종석, 신보라. 재벌당이에요. 재벌당. 아니 재벌 하수인 당이에요. 우리는 전경련 해체를 요구합니다. 절대 전경련 같은 이 재벌 하수인들하고는 우리는 선 긋습니다. 시장경제요? 전경련이 무슨 시장경제입니까? 정치권 다니면서 뒷돈 풀어가지고 로비를 하는 자들이 무슨 시장경제입니까? 시장경제 저희가 훨씬 더 잘합니다. 재벌과는 완전히 선 긋는다. 재벌하고는. 특히 재벌 하수인 단체들하고는 손 완전히 긋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탈 개혁이나 종편 개혁 이건 제 전문이에요. 그리고 이 조원진 후보가 지금 미방위로 옮겼습니다. 손석희 그 세월의 PC 잡으려고. 그러니까 PC 잡는 거 잡는 거고 강력한 종편 개혁을 하겠다. 어렵지 않아요. 홍준표 씨는 뭐 종편 없애겠다 그러는데 그 항상 말만 떠들어도 되지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제가 방법을 제시할게요. 종편은요 원래 허가 나올 때 예능, 드라마, 교양을 같이 하는 게 종합편성입니다. 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종편들이 예능이나 드라마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장 돈이 안 들어가는 브로커들 불러다가 한 10만 원 주고 토론시키는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편에게 편성 비율 그대로 지키게 할 겁니다. 드라마 30% 만들어, 예능 30% 만들어. 그럼 망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겠다. 편성 비율 지키기 싫으면 종편 허가 취소. JTBC 하나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JTBC가 돈 넣으니까. 근데 JTBC는 적자 투성입니다. JTBC는요 태블릿 PC 조작만 밝히면 그대로 문 닫게 할 수 있어요. 굳이 그 편성 비율 과정 안 해도 됩니다. 포털 개혁은 뭐 제가 입법들 여러 개 갖고 있고 그래서 미디어 개혁 입법들을 다 추진하겠다. 근데 우리 당에 대해서는 말이죠. 제가 당에 대해서는 이제 한 100만 당원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100만 당원. 이 100만 당원을 어떻게 이걸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묶을까 했을 때 야 이거 방송 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 당하고 협의해서 지금 유튜브 미디어로 우리가 버티고 있어요. 참깨 방송, SNS TV, 락 TV, 미디어치 TV, 진정 방송 이걸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식당이나 이 틀어놓는 데 있잖아요. 우리는 유튜브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서 채널을 하나 따서 들어가야 되겠다. 미디어치하고 내가 이 당하고 협의를 해서 토론 전문 방송을 IPTV 채널을 따고 들어가는 그 방송사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24시간 토론. 그러니까 종편하고 똑같은 겁니다. 종편도 사실 24시간 만담꾼들 불러다가 정치 만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 우리도 논객 충분하기 때문에 종편은 허가사항이지만은 토론 전문 방송은 신고사항이니까 우리 한 8시간 정도 오전부터 저녁까지 정치 토론하고 밤 시간대는 학술 토론 거 아무도 안 보는 거지만은 뭐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학술 토론 중계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시간 좀 빌 때는 뭐 예능 토론 뭐 누가 짜장면 잘 만드나 토론도 하는 거고 아니면 뭐 기업 토론 삼성 냉장고, LG 냉장고 어느 게 더 좋나 토론하든지 하여튼 뭐 토론 전반적으로 하는 그 토론 방송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가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채널을 하루 종일 틀어놓아도 계속해서 이 정치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그 방송사를 하나 당과 미디어치가 공동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당원 교육이죠. 당원 교육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미디어가 이제 설립이 되면요. 저는 우리 당원들이 좀 큰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원들은 낮에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큰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가 미디어들을 통해 가지고 당원들이 하는 이 자영업 사업들을 공동 광고를 좀 해줘야 되겠다. 당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당원 들어왔는데 그분이 어디서 큰 식당을 한다. 그럼 우리 미디어들을 통해서 당원의 경우 홍보를 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미디어를 중심. 그래서 저는 이 당을 미디어 중심 당으로 가려는 겁니다. 미디어 중심 당으로. 안 그래도 우리 지금 미디어들이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럼 몇 개를 붙여서 또 만들기도 하고, 뭐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당이 하나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식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당을 좀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당이 이제 활발하게 가는데, 횃불당은 뭘 할까요? 횃불당은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당권 싸움이나 하고 그냥 서로 칼이나 꽂고. 저는 5월 9일 이후에 진심 바로 드러난다. 진실이 바로 드러납니다.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가는 사람들이 결국 보수의 정치를 다 주도하게 돼 있고, 문재인 정권 조기에 끌어내리고 진짜 강력한 보수 정권을 조속히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당은 처음부터 그거를 보고 움직였고, 5월 10일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지만은, 뭐 우리 당원들이 다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가급적 좀 100만 표만 넘겨주셨으면, 100만 표만 넘겨주면은 그래도 좀 상징성 있죠. 아, 이 당은 100만 대군이구나. 근데 또 제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목표가 너무 낮다고 또 저한테 당원들이 뭐라 그러는데, 어떻게 100만 표일 수 있냐? 500만 표지. 근데 거짓 의미가 너무 많이 퍼졌어요. 너무 많이 퍼져서 우리 표를 너무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 전부 다 이제 선거법과 민사로 소송해서 다 아예 사회적 생명을 끝내버릴 건데, 그 했던 자들. 우리가 심각한 타격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홍준표가 또 이득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냥 빠지는 거예요. 투표율만 낮아지는 거죠. 그냥. 보수 쪽에 대해서. 하여튼 5월 9일 이후에 진짜 우리 당의 진가는 그날 이후부터 발휘될 겁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사표 안 낼 겁니다. 이번에는.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여기서 움직여서 사표 쓰라고 전화 한 통 가는 순간에 탄핵이에요. 통치를 못합니다. 솔직히 해서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기업체에도 전화를 못해. 진짜 정권에 손발이 될 각 기관 공기업들에도 전화 못해. 무슨 수로 통치합니까? 전화하다 걸리면 그냥 탄핵이에요. 그리고 공익재단 만든다. 재단 만들면 탄핵입니다. 공익재단 만들었다.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캠프가 뭐 농어촌 지원 무슨 재단 1조 원짜리 만든다는데, 그거에서 또 삼성한테 돈 받아내는 순간에 그것도 탄핵이죠. 그것도 공익재단 만들면. 그리고 이제 이 측근들 중에서 경제 공동체가 얘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 측근 돈 먹으면 그것도 탄핵이죠. 아니, 지금까지는 김대중의 아들들이 돈 먹었는데도 경제 공동체가 아니었고, 노무현이 부인과 아들이 돈 먹었는데 경제 공동체가 아니었는데, 측근이 돈 먹은 걸 경제 공동체라 했으니 이제는 측근이 돈 먹으면 다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때부터. 탄핵 안 당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조건을 걸면은 문재인이 아니라 세종대왕이라 그래도 탄핵 안 당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탄핵선언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탄핵하기 전에 일단 문재인은 특검을 한 5개는 받아야 돼요. 특검을. 첫 번째로 받아야 될 거, 노무현 가족 뇌물사건 특검법. 그거 받아야죠, 특검. 그거 문재인도 수사 받아야 됩니다. 문재인 자기 아들 취업비리, 권력형 비리, 그 사건 특검. 해양수산부하고 세월호 인양 시기를 조정했다. 그 특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530GP 그 조작 사건. 그 문재인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거든요. 특검이죠. 이것만 해도 벌써 4개의 특검을 문재인은 받아야 됩니다. 즉, 우리는 이제 집회하면은 문재인에게 특검 4개를 발의할 테니까 너희 받아라. 그럼 발의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의석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유, 그거야 그때는 이제 김준태 의원이나 이른바 조원진 우리
후배들 있잖아요. 국회에. 10명이면 발의되는데 그 10명 못 먹겠어요. 그 삼선 의원인데. 그리고 지금 문재인의 아들의 비리를 켜서 그냥 아예 총칼로 쏴고 있는 저 국민의당. 자, 우리가 문재인이라 치자.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이해찬이 뭐 극우를 죽인다 그러는데 극우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 안철수, 박지원 저 국민의당부터 죽여야죠. 이게 자기들 지역 기반을 잠식해 dur았는데 호남을. 저기랑 싸움 나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랑 싸우기 전에 국민의당과 싸움이 벌어져요. 문재인 정권하고. 자, 그럼 우리가 특검을 발의해서 얹어줘요. 그럼 국민의당만 오케이 해주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이 뭐 설마 아무리 배신자도 이거 안 받겠어요? 그럼 특검은 통과시킨단 말입니다. 특검 통과시켜요. 그럼 앞으로 통치할 때 전화 한 통 잘못하면 탄핵. 특검 수사 한 5개 수사받다가 조금이라도 은폐기도가 걸리면 탄핵. 탄핵에 덫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전 올해 안에 아마 탄핵당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게 종북자익이 아니라 내각제를 원하는 탄핵 기회주의 세력이라 그랬잖아요. 그 세력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 어디 갔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횃불당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기서 선수 교체만 되는 거죠. 그때는 문재인 쪽 친노 좌익이 도왔는데 이게 빠지고 이번에는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과 우리 같은 원칙적인 보수 세력이 가담하는 거죠. 탄핵에. 쪽수 확보됐습니다. 쪽수 확보돼 있어요. 저 더민주당에도 이미 한 50명의 내각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각제를 못했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저는 내각제 세력이 이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기준 갖다 대기 시작하면 탄핵이 너무 쉬우니까 야 문재인까지만 탄핵시키면 끝나겠구나. 끝나는구나. 그때 하자. 좀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 우리 당이 먼저 주도하겠다. 문재인 탄핵을 먼저 주도해 들어가겠다. 그래서 뭐 특검 수사받고 뭐 탄핵 위협에 시달리는 문재인이가 무슨 보수를 뭐 불살라 죽여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오히려 그렇게 가면요. 문재인이 딜 들어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 시켜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딜 안 받을 생각입니다. 우리 당에 들어오면은 그 제안이. 박 대통령 끝까지 가서 진실을 밝혀야지. 노무현처럼 뛰어내려서 죽지 않은 이유는 자기 진실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옥 가신 거거든요. 그럼 끝까지 가서 무죄 받아야지 무슨 문재인 따위한테 사면을 받습니까? 힘들어 저는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그리고 박 대통령 아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럼 그거 말고 우리 당은 또 할 게 뭐냐? 우리 당은요, 솔직히 3%면요 100만 표입니다. 이 민노당이 이 3% 100만 표 넘기는데 10년 걸렸어요. 우리를 찍는 100만 표는 실제로 100만 당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대군이죠. 100만 대군이에요. 100만 표 넘는다는 거는. 저는 사실 100만 표만 돼도 엄청난 정치혁명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하도 요즘에 이 보수파리들이 거짓 음해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우리 후보가 문재인 지지하고 사퇴한 줄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 보수파리들 때문에 100만 표가 안 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큰 상관없다. 어차피 이제 진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홍준표가 대통령 된다 이 사기 다 드러날 거고 횃불당 이제 탄핵 주범들과 막 친박 막 그냥 그리고 안철수 내각제 세력 막 뒤섞여가지고 이제 정신없습니다. 저당 이제 5월 9일 이후에 정상적으로 경선도 못 치를 거예요. 전당대도 못 할 겁니다. 그저 당 무너져 가는데 그러면은 우리 당이 주장했던 바가 다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진실 가지고 똘똘 뭉쳐있는 게 진짜 보수의 희망이다. 이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다 우리 당으로 다 지지가 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에서 표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만 이런 보수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에서는 5월 9일 대선 이후의 상황을 우리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당 상황은 예측이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공약이나 마찬가지인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거의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가지 변수는 호남의 투표율이 워낙 높아서 이 안철수가 어느 정도까지 견제할 수 있을지
김성회라고 뉴라이트에 있던 좀 정치 전문가죠. 진짜 정치 전문가입니다. 안철수가 역전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좀 어렵다고 보지만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의도의 이른바 실력자들 중에서 홍준표가 당선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서 보수파리들 이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홍준표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안철수가 되든 문재인 되든 그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된다는 상황에서 볼 때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당은 다음 주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를 엽니다. 우리 당이 하든 단기국이 하든. 그래서 문재인에게 사실상 탄핵 선언을 할 겁니다. 이게 조건부가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어요. 탄핵 선언을 한다. 너 탄핵시킨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된 그 기준을 갖다 대면요. 문재인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와도 탄핵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발표하라 그러면은 기업체에다가 청와대 직원 전화 한 통만 넣는 순간에 그거 다 강요죄니까 그거 탄핵 사유되는 거다. 그리고 각 기관장들 있잖아요. 공기업들, 뭐 기관들, 뭐 예를 들면 뭐 김경대 총재가 있는 자유총연맹 같은 기관들 있잖아요. 기관장들 다 임기 있습니다. 다 임기 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요. 원래는 사표를 내줘요. 정권이 바뀌면. 원래는 내줍니다. 저는 김경대 총재하고도 지금 김 총재 임기가 2년 남았는데 박근혜 정권 바뀌면 당연히 사표를 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박근혜 정권에서 임기도 보장 안 된 문체부 1급 공무원 5명을 전직을 시켰다는 이유로 그게 탄핵 사유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탄핵 사유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임기 있는 기관장, MBC 사장, KBS 사장을 문재인 정권이 너희들 나가라고 전화 한 통 내는 순간에 그거 100% 탄핵 사유죠. 그거 100% 강요죄고 직권남용이죠. 그래서 기관장들 나올 때 예능, 드라마, 교양을 같이 하는 게 종합편성입니다. 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종편들이 예능이나 드라마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장 돈이 안 들어가는 브로커들 불러다가 한 10만 원 주고 토론시키는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편에게 편성 비율 그대로 지키게 할 겁니다. 드라마 30% 만들어, 예능 30% 만들어. 그럼 망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겠다. 편성 비율 지키기 싫으면 종편 허가 취소. JTBC 하나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JTBC가 돈 드니까. 근데 JTBC는 적자 투성입니다. 그 JTBC는요. 태블릿 PC 조작만 밝히면 그대로 문 닫게 할 수 있어요. 굳이 그 편성 비율 과정 안 해도 됩니다. 포털 개혁은 뭐 제가 입법들 여러 개 갖고 있고 그래서 미디어 개혁 입법들을 다 추진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는 말이죠. 제가 당에 대해서는 이제 한 100만 당원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100만 당원. 이 100만 당원을 어떻게 이걸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묶을까 했을 때 야, 이거 방송 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 당하고 협의해서. 지금 유튜브 미디어로 우리가 버티고 있어요. 참깨 방송, SNS TV, 락 TV, 미디어치 TV, 진정 방송, 이걸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식당이나 이 틀어놓는 데 있잖아요. 우리는 유튜브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서 채널을 하나 따서 들어가야 되겠다. 미디어치하고 내가 이 당하고 협의를 해서 토론 전문 방송을 IPTV 채널을 따고 들어가는 그 방송사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24시간 토론. 그러니까 종편하고 똑같은 겁니다. 종편도 사실 24시간 만담꾼들 불러다가 정치 만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 우리도 논객 충분하기 때문에 종편은 허가사항이지만은 토론 전문 방송은 신고사항이니까 우리 한 8시간 정도 오전부터 저녁까지 정치 토론하고 밤 시간대는 학술 토론 거 아무도 안 보는 거지만은 뭐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학술 토론 중계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시간 좀 빌 때는 뭐 예능 토론 뭐 누가 짜장면 잘 만드나 토론도 하는 거고 아니면 뭐 기업 토론 삼성 냉장고, LG 냉장고 어느 게 더 좋나 토론하든지 하여튼 뭐 토론 전반적으로 하는 그 토론 방송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가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채널을 하루 종일 틀어놓아도 계속해서 이 정치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그 방송사를 하나 당과 미디어치가 공동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당원 교육이죠. 당원 교육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미디어가 이제 설립이 되면요. 저는 우리 당원들이 좀 큰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원들은 낮에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큰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가 미디어들을 통해 가지고 당원들이 하는 이 자영업 사업들을 공동 광고를 좀 해줘야 되겠다. 당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당원 들어왔는데 그분이 어디서 큰 식당을 한다. 그럼 우리들의 거짓 음해를 뚫고 우리 당을 찍는 사람들의 그 얼마나 이게 높은 지성이냐. 그걸 평가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정책적으로는 특검하고 탄핵으로 가는데 우리 당이 이제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소한 논문 표절하고 병역비리 이 두 개만큼은 보수당에서는 완전히 클리어하게 가겠다. 즉 논문 표절 근절하고 병역비리 근절에 대한 정책을 내겠다. 이거 제가 입법 요청한 게 있습니다. 정치인과 4급 이상 공무원들 모조리 논문하고 직계손까지 병역은 전수검사한다. 그 법을 우리가 제출해서 최소한 국민들한테 이 보수는 논문하고 병역비리는 없다. 이걸 입증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박원순 아들 바로 들어와야 돼요. 박원순 아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끝나잖아요. 뭐 저는 박원순 아들 저거 병역비리 뭐 확신하고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이 주도해가지고 정치인들 지자체단체장들, 기관장들, 장관들 다 아들들 뭐 군대 안 간 사람이나 공익근무 간 사람들 전수조사하는 그 특별법 만들어서 돌파시켜서 그 보수는 무슨 뭐 도덕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떠들어댄 자들이 있어요. 이 전경련의 줄선 보수파리들. 저런 자들 때문에 보수가 망해가는 겁니다. 보수는요 체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되는 전통과 도덕은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거를 깨기 때문에 보수가 무너지는 겁니다. 보수가 병역비리 저지르고 보수가 군대 안 가고 보수가 논문 표절하고 보수가 땅 투기하고 위장 조립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권 다 날아간 거 아닙니까? 20, 30대가 다 보수는 원래 타락한 놈들 부정부패 옹호 세력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은 부정부패와 완전히 단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경련 이 재벌의 하수인 재벌도 아니죠. 전경련은 재벌의 하수인들이 국회의원을 꽂아 넣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전희경, 김종석, 신보라. 재벌당이에요. 재벌당. 아니 재벌 하수인당이에요. 우리는 전경련 해체를 요구합니다. 절대 전경련 같은 이 재벌 하수인들하고는 우리는 선 긋습니다. 시장경제요. 전경련이 무슨 시장경제입니까? 정치권 다니면서 뒷돈 풀어가지고 로비를 하는 자들이 무슨 시장경제입니까? 시장경제 저희가 훨씬 더 잘합니다. 재벌과는 완전히 선 긋는다. 재벌하고는. 특히 재벌 하수인 단체들하고는 손 완전히 긋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탈 개혁이나 종편 개혁 이건 제 전문이에요. 그리고 이 조원진 후보가 지금 미방위로 옮겼습니다. 손석희 그 세브레 PC 잡으려고. 그러니까 PC 잡는 거 잡는 거고 강력한 종편 개혁을 하겠다. 어렵지 않아요. 홍준표 씨는 뭐 종편 없겠다 그러는데 그 항상 말만 떠들어도 되지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제가 방법을 제시할게요. 종편은요 원래 허가